지금부터 지필고사 대비 관련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요. 교사학습 지원인가 그쪽에 올려져 있는데, 한글 파일하고 이제 PDF 파일 두 개를 올려놨어요. 한글 파일에는 이제 보기 기억리 1번, 2번, 3번 뭐 이런 데에다가 노란색으로 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PDF 파일은 그게 이제 생략돼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답을 확인하려면 한글 파일 한 번 더 열어보셔서 이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문제를 볼게요. 그림은 왼쪽 빗면에 점 A에 질량 M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여기 질량이 M이라는 거고,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했다는 거는 처음에 얘가 정지 상태로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물체가 수평면상의 점 B를 지나 오른쪽 빗면에 점 C를 통과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수평면으로부터 A에서 C까지의 높이는 각각 4h, 3h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자. 이 문제는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점을 역학적 에너지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B 지점에서는 속력이 있으니까 이때 속력을 VB라고 표기를 하고, C에서는 정지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 속력을 VC라고 하겠습니다.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먼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근데 A 지점 같은 경우는 정지한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가 제로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만 표기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mgh,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이때 높이가 4h죠. 그래서 h 대신 4h를 넣게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4mgh가 되는 거고, 요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4mgh, C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4mgh가 될 겁니다. 그럼 B 지점에서도 한번 역학적 에너지를 표기하면은, 이때는 바닥에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 표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인데, 이때 속력을 vb라고 했으니까 vb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요 4의 mgh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의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2분의 1 mvb 제곱이 4mgh랑 같더라 하는 거를 하나 알 수가 있죠. C 지점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때 운동 에너지 바로 써볼게요.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2분의 1 m vc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높이도 있죠. 근데 높이가 3h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3mgh가 될 겁니다. 이 값도 뭐랑 같아야 되냐? 4mgh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먼저 이항시켜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 m vc의 제곱은 mgh랑 동일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m을 다 이렇게 삭제를 해줄 수도 있죠. 이걸 아래쪽에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b의 제곱은 요거 2분의 1 넘어가서 하면은 8gh,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거 vc의 제곱은 넘어가면 2gh,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물체가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4mgh다. 중력은 이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mg를 얘기하는 거죠. 힘이 아래 방향으로 mg에다가 한 일을 구하여라 하니까,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힘이 중력이니까 mg 써주고, 그 다음에 요 A 위치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
아래 방향으로 4ah만큼 이동한 거죠. 높이만 변한 거죠. 이동거리가 A에서 B 지점까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4mgh다. 기억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니은 물체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의 2배이다. 지금 오른쪽에 정리한 거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V 제곱값이니까 VB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오른쪽은 2 루트 2GH가 될 거고 VC는 루트 2GH가 되겠죠. 2배 차이 맞죠? B에서가 C에서보다 2배 크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잖아요. 같은 값이 돼야 되겠죠. MGH만큼 크다라고 얘기하려면 포텐셜 에너지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 10kg인 물체에 200N의 힘을 수평 방향과 60도의 각도로 일정하게 작용하여 물체를 5m 이동시켰다. 이때 힘이 한 일은 수업 때 했던 건데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제 가했던 거죠. 근데 대각선 방향으로는 직접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X 방향의 힘과 Y 방향의 힘으로 나눠주는데 이때 Y 방향의 힘은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전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때 X 방향만 고려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때 X 방향을 fx라고 한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 관계인 거죠. 60도니까 코사인 60도는 빗변 200N 분의 윗변 fx. 그래서 따라서 fx는 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요거에다가 200을 곱해서 100N. 즉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100N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때의 힘이 정확하게는 오른쪽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만 표기를 해야 되니까 작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fx가 좀 전에 구해서 100, 그 다음에 이동거리 5m 계산하면 500줄 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이번 시험에 그 사인 코사인 관련된 부분은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코사인, 사인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 헷갈려서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도선이 100번 간격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2m이다.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른다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몇 테슬라인가? 근데 솔레노이드 전자석이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을 알면은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건데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은 B는 K 프라임 NI 뭐 이렇게 했었던 거고 요 N이 가문수를 얘기하는 건데 주의할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1m당 얘가 가문수가 1m당 가문수예요. 그래서 뭐 1m일 때 100번 감은 거랑 뭐 10m일 때 100번 감은 거랑 가문수는 같지만 뭐 약간 좀 다르겠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거죠. 대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가문수가 2m일 때 100번 감겼으니까 1m일 때는 50번 감긴 거죠. 50. 그 다음에 전류가 10A. 이렇게 해서 하면은 500 K 프라임 여기서는 상수를 K로 줬죠. 그래서 500K 테슬라에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두 평행 직선 도선이 15cm 떨어져 화살표 방향으로 각각 1A, 1A, 2A의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곳은 왼쪽 도선에서 왼쪽 도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cm 떨어진 곳인지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런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왼쪽 도선에서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자기장이 나타나는데 자기장을 오른손 써서 한다 그러면은 왼쪽 지역은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여기 가운데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도선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왼쪽은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은 요 가운데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 가운데 지점. 그 가운데 지점이 어디서 나타날 거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을 뭐 여기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때 거리를 x만큼 왼쪽 도선에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x 값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를 먼저 한번 구해 봅시다. 여기까지 요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려면 먼저 A 왼쪽에 있는 도선에서부터 직선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P는 K의 거리분의 I인데 거리가 X만큼 떨어졌으니까 X, 그 다음 전류가 1A니까 1. 이렇게 해서 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도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장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K의 그 다음 거리가 이번에는 15-x분의 전류가 2.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방향은 중요하지 않죠. 일단은 자기장 세기가 제로라는 걸 알려주니까. 그래서 뭐 생략하고 요거 생략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x분의 1과 15-x분의 2가 같으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칸을 보지 않고 오른쪽에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x는 15-x가 되고 넘어가면 3x는 15, 따라서 x는 5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도선을 기준으로 5cm 떨어진 곳에, 오른쪽으로 5cm 떨어진 곳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까지 더 자세한 힌트를 줬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왼쪽에 있는 가와 같이 전류가 I인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원형도선의 중심이 형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B0이다. 얘는 어느 방향으로 할 거냐면, 뭐 방향까지는 뭐 안 나왔겠지만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나오는 방향. 그림 나는 가의 원형도선 중심으로부터 D만큼 떨어진 곳의 세기가 전류가 5I인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의 원형 도선 중심 P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이다. 이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I고 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나오는 방향으로 B0가 당연히 형성이 돼야 되는데 P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래요. 그러면은 이 직선 도선에 의해서, 직선 도선 OI에 의해서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B0에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직선 도선에 의해서. 그러면 직선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나타나는 값을 구하면 K의 거리가 D만큼 떨어지고 전류가 OI, 이렇게 한 게 요거랑 동일하다는 소리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림 나에서 원형도선 중심으로부터 직선도선까지 거리가 3D로 증가할 경우, 3D로 증가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로 변하는지 한번 보자. P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즉 지금 이런 상태인데 K의 거리를 3D로 증가시키게 되면 OI가 되는 거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1을 해준 거잖아요. 위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여기에다도 3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3분의 1 B0이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얘가 정답인 게 아니라 지금 원형도선에 의해서는 B0에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D로 증가하게 되면 직선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3분의 1 B0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뀔 거다. 그럼 최종적으로
P점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죠.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B0 빼기 3분의 1 B0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3분의 2 B0인 세기를 구할 수 있다. 혹시 방향까지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얘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제 6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도선 A와 B가 각각 X, Y 평면에 X축과 Y축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도선이 A랑 B랑 고정되어 있는데 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방향이에요.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고 Y에 흐르는 전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도선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를 오른쪽 표와 같이 나타냈어요. 여기서 먼저 B 지점을 한번 볼까요? B 지점. B 지점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B 지점. 여기를 보는데 이때 요 B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예요. 요 소리는 뭐냐? 지금 전류 A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B 지점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면 오른선 써서 이 A 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길 거거든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래요. 그러면은 요 Y도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생겨나야 된다는 거지.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요? 요 B도선에서는 전류가 오른손 써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의 방향과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상쇄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방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마이너스 Y 방향 아래 방향이잖아요. 틀렸죠. 위쪽 방향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Y 방향이 되는 거지.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이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이니까 여기 위로 흐르는 B도선에서의 거리가 한 칸, L이에요. 네. 그 다음 여기까지의 거리도 L이야. 직선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게 K의 거리분의 I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이때 거리가 동일하죠. 동일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같아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된 거잖아. 그러면은 도선 A에 흐르는 도선의 전류와 B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어떨까요?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B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동일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기에서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보기 니은도 한번 볼게요. A 지점과 C 지점에서 지금 A 지점과 C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차근차근하게 하면 되는데 먼저 A 지점 한번 볼게요. 요 A 도선에서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러면은 요 A 도선에 의해서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질 거고 B 도선은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니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질 건데 얘는 A 도선 때문에 얘는 B 도선. 근데 A 도선에 의해서는 거리가 가깝죠. B 도선에 의해서는 거리가 멀죠. 그러면은 요 나오는 방향이 더 강력하다는 거지. 나오는 방향.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게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고 C 지점은 A 도선 때문에는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때문에도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이때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리니까 다 지우면 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억은 2비제로이다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비제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A 지점이 지금 A 지점이 요 A 도선 때문에 오른쪽은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요따가 아래쪽에다 해볼게요. A 지점 그 다음에 A 도선 때문에 생기는 거랑 B 도선 때문에 생기는데 A 도선 때문에 생기는 거를 계산하면 K의 거리가 L 그 다음에 전류를 뭐 전류의 세기가 같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어떤 방향이었냐면 오른손 쓰게 되면 나오는 방향이었죠. 더하기 B 도선 때문에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흘러서 K의 이때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2L이죠. 그래서 2L분의 전류의 세기는 같으니까 1. 이때 얘는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K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줘야 되는 거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2L분의 1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한 값이 B0라는 거예요. B0. 즉 크기만 한번 따져보시면 됩니다. 요게 B0라는 거죠. 그러면 C 지점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C 지점은 한번 보자. 여기 C 지점은 아래쪽에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 지점. 그래서 A 도선 때문에 되는 거 K에다가 거리 L만큼 되고 전류가 1. 요게 들어가는 방향. 더하기 B 도선 때문에 하는 거 K의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 1. 이것도 들어가는 방향. 계산하게 된다. 그럼 K의 L분의 2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거랑 몇 배 차이냐면 4배 차이지. 4배 차이. 그래서 B0니까 2B0가 아니라 4B0가 돼야 되죠. 4B0.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그림 가는 왼쪽에 있는 그림 고정된 원형 자석 위에서 자석의 중심축을 따라 원형 도선을 운동시킨 것을 나타내고 그림 나는 원형 도선의 중심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뭐 그래프가 뭐냐면 지금 A 도선, A의 원형 도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A 도선의 A 위치, 여기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B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즉, 0에서부터 2쪽까지는 요게 도선이 아래쪽으로 움직였다는 거고 2에서 4까지는 요 B 지점에 정지해 있었다가 4에서 5초 때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다.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를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1초일 때와 5초일 때 서로 반대 방향이다. 1초일 때는 이 원형 도선이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로 움직였어. 접근을 하는 거죠. 멀리 있었는데 가까이 이동하는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러면은 다시 원상복귀, 원위치 시키려고 작용을 할 거다. 그럼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힘이 작용해야 돼? 청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원형도선의 아래쪽은 청력이 작용하려면 N극, 위쪽은 S극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자기력선은 이 N극 방향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생기려면 이제 오른손을 써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초일 때는 시계 방향에 유도 전류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초일 때 5초일 때는 여기 아래쪽에 있었다가 점점 A 지점으로 가는 거니까 멀어지는 거죠. 즉 원형 도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었는데 위쪽으로 도망가는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다시 원래 위치로 되려면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 원형 도선의 아래쪽은 S극,
위쪽은 N극이 만들어져야 되고 N극 쪽으로 이 자기력선이 생겨나려면 이 원형 도선에서는 오른손을 써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5출 때는 반시계 방향.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기억.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출 때와 5출 때 서로 같다. 지금 유도 전류의 세기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유도 전류라고 하는 녀석은 유도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하고 비례관계 있고 이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수식에 관여하지 않고 n은 가문수, 즉 원형 도선에 한 번 감겼다라고 해서 1 대입해서 생략하면 되니까, 즉 요게 뭐냐면 요게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율이에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율.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요 0에서부터 이쪽까지는 접근하는 속력이랑, 그러니까 이 도선이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텐데 그때 기울기 값이랑 요때 기울기 값, 접근하는 거랑 멀어지는 그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뭐 통과하는 거, 여기서 자세하게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이때 값이 변화율이 동일할 거다라는 거를 기울기를 가지고 속력, 시간분의 위치에서 접근하는 속력과 멀어지는 속력이 같을 거니까 유도 전류 세기는 동일하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요. 디귿 1출 때 원형 도선과 자석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한다. 아까 접근할 때 청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밀어내는 방향의 자기력이 작용한다. 디귿 동그라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두꺼운 종이에 두 개의 직선도선 A와 B를 수직으로 꽂고 전류를 보내는 것을 나타낸다. 점선은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과 수직을 이루며 5점은 A와 B로부터 각각 R, 2R만큼 떨어져 있다. 5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제로이고, 즉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인 걸 나타내고, P 지점에서 자침의 N극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긴다는 거죠. 즉 자기장의 방향이 남쪽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인 것을 가지고 한 가지 확인을 해볼게. 만약에 A 도선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B에서도 위로 흐르게 된다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써가지고 요 0 지점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이 아래 방향일 거예요. 둘 다 아래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 없겠죠. 만약에 둘 다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로 오른손을 써도 마찬가지로 둘 다 위쪽으로 되는 거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냐? 즉 도선 A와 B에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고개 니은에 도선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같은 방향이다. 틀렸다는 거죠. 반대 방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직선 도선에서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거는 B는 K의 R분의 I가 되죠. 그래서 A 도선에 흐르는 지금 0 지점에 5 지점에서 구하는 겁니다. A 도선에 의해서 하는 거 K에다가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그때 전류의 세기를 모르니까 IA라고 할게요. 방향은 아직 모르니까 세기만 한번 구해볼게요. B 지점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거리가 2R만큼 될 거고 그때 전류의 세기를 IP라고 합시다.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반대가 돼서 서로 상쇄돼서 제로가 되는 거죠. 즉 방향은 아직 모르지만 세기가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IP는 EIA, 즉 전류 세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A의 전류를 뭐 1A라고 한다 그러면 B의 전류를 2A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죠. 전류 세기가 2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도선 사이의 Q 지점에 나침판을 갖다 놓게 되면 N극 자침, 자기력선은 북쪽을 가리키게 되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 P 지점이 좀 중요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향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전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다 라고 가정하고 B의 전류의 방향을 위쪽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요 P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당연히 A 도선 때문에 또 B 도선 때문에도 영향을 받겠죠. 요때의 거리를 모르니까 요까지 P에서 O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색이 상수를 없애고 그냥 거리하고 전류만 가지고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때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R 더하기 X에다가 전류 A만큼 흐르는 거랑, 그 다음에 B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이때는 2R 더하기 X분의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꼴로 가지고 계산을 하면 A 되는데, 이때 누가 더 큰 값이냐 라고 한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서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R 플러스 X는 2R 플러스 2X, 2R 없어지고 X 값이 얘가 더 큰 거잖아요.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른쪽 항이 더 값이 컸어요. 그 소리는 뭐냐, 즉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거죠. 요 값이 더 큰 값이니까. 근데 지금 저는 B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위쪽으로 놨거든요. 그런데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B 도선은 전류가 위로 흐르고 A 도선에서는 전류가 아래 방향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죠. 여기 이퀄은 아니었죠. 왼쪽에서 요게 이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놓고 요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부등호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또 마이너스 값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Q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Q 지점에서는 이때는 B 도선 때문에는 오른손 법칙 쓰면 아래 방향, A 도선 때문에도 아래 방향 이렇게 생길 거니까 북쪽을 가리킨다? 아니죠. 요 남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약간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우 횟수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던 거죠. 9번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직선 도선 주위에 나침반 P와 Q를 놓고 전류를 흘렀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의 자침은 각 세타만큼 회전하였고, 원래 북쪽이니까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즉 무슨 소리냐면, 요 북쪽 지점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 왼쪽 방향으로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Q에서의 자침의 방향은 변화가 없었다.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도선에서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느냐, A로 흘러야 되냐, B로 흘러야 되냐, 뭐 이런 거죠. 오른손을 쓰면 되니까 북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이쪽에서는 이쪽이니까
당연히 오른손 법칙 써보면 알겠죠. 전류가 A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판단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가 아니라 A가 되겠죠. 기억 틀렸고, 나침반 P를 도선으로부터 멀리하면 이 P를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된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도선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조금밖에 세타가 많이 꺾이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꺾이겠죠. 세타는 감소하겠지. 니은 동그라미. 직선도선의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Q의 자침은 회전한다.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긴 합니다. 하지만 Q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미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진 않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회전하지 않겠죠. 정답은 니은만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 나와 같이 반지름이 R, ER은 원형도선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 EI가 흐른다. 점 P와 Q는 원형도선의 중심이다. P점과 Q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BP, PQ라고 할 때 몇 대 몇인지 구해봅시다.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는 K' 반지름분의 I 이렇게 계산했었죠. 가부터 한번 볼까요? BP부터 가부터 K' 반지름이 R, 전류가 EI. 세기만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도록 할게요. BQ는 K' 반지름 ER, 전류가 I. 그래서 BP 대 BQ는 K' R분의 EI 땡땡 K' ER분의 I. 요거 없어지고 I 없어지면 2대 2분의 1 계산하면 4대 1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닐 거고. 11번에 단면적이 5제곱미터이고 10회 감겨진 코일이 있다. 코일면에 수직인 자기장이 0.5초 동안 10테슬라에서 7테슬라로 변했다.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인지 구하고 그 풀이 과정을 서술하시오.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인데 이 공식만 알면 되죠.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요 자기장의 세기는 면적분의 파이가 돼서 따라서 파이는 bs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파이 대신 bs를 넣은 거예요. 요따가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이너스는 계산할 때 쓰이지 않는다 그랬고, 요 n은 가문수 10회 감겼죠. 10회 곱하기 델타 t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변화량인 거죠. 몇 초 동안? 0.5초 동안 0.5. 그 다음에 델타 B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인 거죠. 10테슬라에서 7테슬라로 변했을까? 3. 원래는 감소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유도 기전력이 반대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데 여기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변화율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단면적이 5제곱미터니까 이렇게 요거를 잘 계산을 하시면 값이 300볼트가 되겠죠. 유도 전압이니까 이때 이거는 볼트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하고 12번하고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답이 한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볼게요. 13번. 이거는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 보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에 2N의 힘이 작용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그림을 갖고 왔죠. 이때 면적이 나타내는 거.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로 세로 곱하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가로 거리 S 곱하기 힘 세로 Fs 얘가 1 W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보기 보겠습니다. 물체가 4m 이동하는 동안 받은 일은 요 면적 계산하면 되겠죠. 4 곱하기 2니까 8줄. 물체가 4m 이동했을 때 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8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에너지가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하는데, 얘는 높이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처음 속력이 제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물체가 4m 이동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8줄이다. 이것도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 니은만 구하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즉 2분의 1 mv 프라임의 제곱 빼기 2분의 1 처음 속도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이거 8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속도가 제로니까 이 값이 제로가 돼서 0이 날아가고 2분의 1 질량이 1kg 그 다음에 나중 속도를 구하는 문제니까 하고 이거 8 V'의 제곱은 16 따라서 V'은 4m/s 니은도 동그라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선 A, B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점 PQR이 X축상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표는 점 PQ에서 도선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 P 지점의 힌트를 한번 볼게요. P 지점, 즉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인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니까 없으니까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려면 도선 A하고 B에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B가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이 Q 지점에서 A 때문에는 들어가는 방향, B 때문에도 들어가는 방향이 돼서 더해지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방향은 아니고요. 반대로 아래 방향과 위쪽 방향이 된다 그러면 A 도선 때문에는 나오는 방향, B 도선 때문에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때 A 도선과 B 도선에서는 같은 방향이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 그러면은 뭐 A에서 위, B에서 위쪽으로, 또는 A에서 아래, B에서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만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요 Q 지점에서 제로가 되려고 하는데 Q에서 B까지는 D만큼 떨어져 있고 Q에서 A까지는 이렇게 해서 2D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가 2배잖아요. 직선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B는 K의 거리하고는 반비례했고 전류하고는 비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같으려면 거리가 2배니까 전류의 세기도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A쪽이 B보다 전류의 세기가 세야지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전류가 B의 전류보다 2배 크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 먼저 니은부터 보게 된다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2배 크다. 옳은 소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B의 전류를 I라고 하고 A의 전류를
EI로 놓고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기억 A에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요거를 이제 구하려면 이제 두 번째 힌트가 되는 P 지점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세기가 B0이다. 요때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나오는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Q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였는데 왼쪽으로 이동하는 지점이죠. P 지점은 B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근데 B에서는 전류가 A보다 약하잖아요. 약한 전류인데 거리도 멀어졌어. A 쪽에서 보면은 전류도 센데 거리가 가까워졌어. 즉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A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A 때문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려면 A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 돼야 되고, 즉 B도 같은 방향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얘도 아래 방향이 되더라. 전류의 방향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에서는 플러스 Y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Y 방향이 돼야 되겠죠.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요 마지막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어쨌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먼저 P 지점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P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는 A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B 도선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도선까지 P 지점의 거리가 반지름이래. 거리가 D분의, 그때 전류가 A는 EI가 흐른다라고 가정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고 아래 방향이니까 P 지점에서 오른손을 써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B 도선도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B 도선은 거리가 ED가 되겠죠. ED 분의 B 도선의 전류 I, 그 다음에 이럴 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P 지점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게 된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은 K에 2D분의 3I가 되고, 방향은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요 값이 B0라는 거죠. B0. 여기 이렇게 해서 구한 B0. 요거를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R인 지점도 한번 보자. 자기장 R이 마찬가지 A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거고 B 때문에도 영향을 받을 건데 A의 자기장의 세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는 R까지 거리가 요만큼이죠. 요만큼. 좀 너무 지저분한가? 요만큼 떨어져 있죠. 4D분의 A의 전류 EI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B 도선도 마찬가지. K에 이때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D, 그 다음에 전류 I, 얘도 마찬가지 오른손 쓰게 되면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게 되면 K에 4D분의 6I 되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세기만 구할 거니까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 K에 2D분의 3I 동일하죠. 그러니까 요 값이랑 같다. 그래서 B0가 된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도선 C에는 전류 세기가 I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점 PQ 아래는 R은 XY 평면이 있고, 점 PQ에서 도선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로이다. 지금 요 Q 지점과 P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제로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주어졌죠. 그 다음에 C에서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이 C에 의해서 각 점 PQ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건데,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를 표기를 한다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써서 P 지점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고, 이 Q 지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거리가 같고 같은 전류니까 C에 의해서, 전류 C에 의해서는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반대이지만 세기는 동일하다라는 거를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도선 A, B에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각 P 지점과 Q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예요. 그래서 전류 A, B가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류 A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B에서 전류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그러면, P 지점에서는 A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 B 때문에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C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도 있지만, Q 지점에서는 A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 B 때문에도 들어가는 방향, C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전류 A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B에서는 아래로 흐르는 방향은 아니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A에서 전류가 아래 방향, B에서 전류가 위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A 때문에 P 지점은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 B 때문에도 나오는 방향, C에서도 나오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하나가, 도선 A, B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A와 B에서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둘 다 위로 흐르는 거냐 아니면 둘 다 아래로 흐르는 거냐,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P부터 한번 볼까요? P 지점은 C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Q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러면은 이 P 지점에서는 A, B 때문에 어느 방향 합쳐서, A, B 때문에 합쳐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만들어져야지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들어가는 방향이 이제 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A 도선 때문에도 만들어져야 되고 B 도선에 의해서도 뭔가 작용을 받아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마찬가지 Q 지점은 C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려면 도선 A, B 때문에 이때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A 도선 때문에도 만들어지고 B 도선 때문에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오는 방향이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P 지점 보면 나오는 방향이 되는데, 지금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니까 이때 A 도선과 B 도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위로 전류가 흐르고 위로 흐른다 그러면은 얘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A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나오는 방향. 그러려면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B에서는 더 강력한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A 도선에 의한 거 나오는 방향, B 도선에 의한 거 들어가는 거, C 도선에 의한 거 나오는 방향이 합쳐져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좀 뭔가 성립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한번 또 여기 Q 지점을 보게 된다 그러면, A 도선에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여기 Q 지점도 A 도선 때문에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대신 아까 왼쪽에서 설명한 것보다는 좀 약해질 거예요. 약해지고, 왜냐면은 거리가 이만큼 멀어졌으니까 약해지겠죠. 그래서 숫자 좀 작아졌다 라고 하고, 그러면은 B 도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렇죠,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 그러면 동일한 방향, 그러니까 A 도선 때문에도 나오는 방향이면 여기서도 나오는 방향이 되는데, 그럼 B에 의한 도선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력해지겠죠. 더 강력해지니까 들어가는 C, 저 C를 표시를 안 했네. 파란색으로 지워놨어. C 도선에 의한 거.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인데 A는 나오는 방향이 약해지고 B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더 들어가는 방향이 강력해지겠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니까 C 들어가는 거랑 B가 들어가는 방향은 더 커지고 A는 작아졌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 돼야 돼서 작아졌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경우로 이제 따져주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A 도선과 B 도선을 합쳐서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지금 이 경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A가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류의 방향이 동일해야 돼서 B는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지고 C에 의한 나오는 방향,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 A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성립이 되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뭔가 제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A 도선까지 Q 지점은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이 약해졌어요. 약해지고 그러면은 B 도선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은 더 강력해졌겠죠. 여기 있는 요 경우보다. 그 다음에 C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C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 A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 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또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만 성립이 될 거다. 즉 A의 도선에 의해서는 P 지점도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Q 지점도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B 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 최종적으로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A는 전류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B는 같은 방향이니까 B도 위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흘러야 된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상태에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 점 P면 여기죠. 점 P에서 도선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지금 전류가 A 도선은 위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P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들어가는 방향. 니은, 도선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C는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흘러서 이제 이 P 지점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C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A 때문에 들어가는 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두 개, B하고 C가 합쳐서 A 도선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하고 같은 값이 돼야지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C 도선까지의 거리랑 A 도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A가 C보다 클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링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디귿, 점 R에서 도선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요 R 보면은 A 때문에는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고 있고 C 때문에는 헷갈리니까 다 지울까? 다른 색깔로 할까요? 여기 주황색으로 할까요? A 때문에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C는 이쪽으로 되어 있고 B는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요거는 P 지점하고 좀 약간 동일하죠? 지금 해서 A 때문엔 들어가는 방향, B 때문에는 나오는 방향인데 C 때문에도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C 때문에도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합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줘야 되는 경우 문제여서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는 편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림은 막대 자석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일정한 속력 V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내려오던 막대 자석이 P 지점을 지날 때 검육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각은 세타이다. 내려오는 막대 자석이 P점을 지날 때 검육의 바늘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르며 이렇게 되는데 그냥 자석이 이제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석이 움직이면은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강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져서 변화가 생겼으면 이 코일에는 유도전류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세타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니까 한번 봅시다. 접근할 때 예를 들어서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멀리 있었는데 아래로 움직이는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청력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청력이 작용하려면 여기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은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쓰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생기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이제 오른쪽 방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막대 자석이 EV로 내려올 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인 각은 세타보다 작다. 속도가 더 빨리 움직이게 된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난 거죠. 더 크게 변화한 거겠죠. 그러면은 유도 전류가 더 크게 생길 거다. 그럼 세타가 더 많이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죠.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자석의 세기가 더 큰 막대 자석을 사용할 때 동일한 속력으로 내려오는데 자석의 세기가 더 큰 막대를 사용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게 변한 거니까 유도 전류가 세게 변할 거고 지금 현재의 세타보다 더 많이 기울어져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검육의 바늘이 움직인 각은 세타보다 크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자석의 극을 바꾸면 여기 N극이 아니라 이쪽을 S극으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방향이 이제 바뀌겠죠. 반대 방향으로 될 거다. 검육의 바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X, Y가 각각 X축과 Y축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X 방향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오른쪽이고요. 처음 ABC는 XY 평면에 있고 처음 A에서 이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이다. 이렇게 됐는데 점 BC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서 몇 대 몇인지 구하는 거죠. 먼저 A 지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인데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 위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이 생길 거고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려면 요 Y 방향에서 흐르는 전류가 아직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그때 만들어진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될 거예요. 나오는 방향이 되려면은 얘는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가 얘도 한 칸, 얘도 한 칸이죠.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니까 전류의 세기도 동일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B 지점하고 C 지점에서는 어떻게 이제 세기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지점의 세기를 구하면 요 X도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K에다가 거리 2L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L이니까 2L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가 동일하니까 그냥 I라고 할게요. 일단 오른쪽 방향이니까
얘에 의해서는 요 X방향의 전류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Y 때문에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K에 이때는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고 전류 I, 그 다음에 오른손 쓰게 된다 그러면은 얘는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되면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은 K의 2L I가 되고 방향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방향.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B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C가 아니고 여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 아, 여기 지금 잘못 표기되어 있어서 C가 아니라 이 지점인데 여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구했어야 되는데 잘못 구했네요. C 지점을 다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착각을 해서 C 지점을 다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B, C 지점 K, 요 도선 때문에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 2L분의 전류 I, 그 다음에 방향 오른손 써서 하면은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에 Y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하니까 방향이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류 I에다가 마찬가지 얘도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더해주게 된다 그러면 K의 2L분의 3I가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랑 몇 대 몇이냐?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정답 3번이 맞겠죠. 이렇게 KK, EL, EL, II 남기면 한다 그러면 1대 3. 정답 3번.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형 도선과 무한히 긴 직선 도선 XY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다.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0로 같고 여기도 I0, I0, I0. 원형 도선의 중심 P에서 세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B0이다. 지금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가 B0인데 X, Y, 그 다음에 원형 도선한테 다 영향을 받아서 B0라고 하는 거죠.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바로 기억부터 한번 먼저 보기부터 볼까요? X에 의한 자기장과 Y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같다. 자기장의 방향. X 때문에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길 거고, 얘도 Y도 위쪽 방향이니까 오른손 쓰게 되면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겠죠. 서로 같다가 아니라 반대 방향이 되겠지. 기억 틀렸고요. 니은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종이면에 들어가는 방향이다. 시계 방향으로 되는 거니까 오른손 해서 요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에 감기는 방향으로 한 다음에 엄지를 쫙 펴주면 엄지손가락이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니은 동그라미 오른손 쓰면 되는 거죠. 둘 다 오른손 엄지.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EI0로 하면 자기장의 세기는 EB0가 된다. 근데 먼저 직선만 먼저 볼까요? 전류의 세기도 같고, 직선 보면 전류의 세기도 같고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면서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 의해서는 다 생략이 될 거예요. 서로 요 둘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형 도선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자기장의 세기가 B0인 거죠. 그런데 전류를 2배 해준다? 이 I0로 한다? 그럼 자기장의 세계도 2배가 되겠죠. 왜냐하면 원형 도선에서 KI의 반지름 분의 I인데 나머지는 건들지 않고 얘를 2배 해주게 된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계도 2배 해줄 거다.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과 솔레노이드를 놓고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를 흘렀다. A와 B는 중심척에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대요.
그림을 따라서 그리게 된다 그러면 얘는 아래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를 그림으로 요거는 명확하게 좀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손 법칙 써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자기력선이 나가는 거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뭐 이런 거니까 아마 질문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인력이 작용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마 물어볼 겁니다. 보기를 볼게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BA다.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A에서 B 방향인 거죠. 기억은 거꾸로 됐으니까 틀렸고, 니은 막대자석과 솔레노이드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 설명했으니까 니은 동그라미.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K N I가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인데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정답은 니은티그 4번. 네,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린 간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저항 R이 연결된 평행한 두 도선을 종이면에 고정하고 도선 위에 도체 막대를 놓은 후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화살표랑 표기 다 되어 있죠. 그림 나는 도체 막대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2t까지는 속력 2v로 빠르게 이동한 거고, 그리고 속력이 일정하게 이동한 거죠. 2t에서 4t까지는 속력이 v의 속력으로, 느려진 속력으로 일정하게 움직였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막대가 오른쪽으로 뭐 이렇게 가는데 v마다, 그러니까 v일 때 한 칸씩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소리냐면 v일 때는 한 칸이니까 1초에 1t에 한 칸, 단 2v는 1t에 두 칸,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라고 나름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그냥 보기 먼저 볼게요. 기억. t일 때, t는 이쪽이죠. t초일 때 도선에는 QRP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속력이 2V니까 두 칸 이동했다고 갑시다.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자기력선 안쪽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였는데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8개로 증가하겠죠. 4개였는데 8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이 8개를 다시 4개로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요 4개가 맞춰지려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요거를 상쇄시켜주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이 도선에서는, 이 회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되냐, 오른손 법칙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를 켜 세우면 내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겠죠. 이쪽 반시계 방향이 될 거다. 즉 PRQ 방향이 되겠지. 근데 PRQ 방향이 아니라 QRP 방향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T일 때가 3T일 때보다 크다.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T일 때는 속력이 2V예요. 그래서 지금 두 칸씩 이동하니까 자기력선이 4개, 8개, 또 두 칸 이동하게 되면 12개. 이렇게 해서 몇 개씩 증가하냐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4개씩 변화합니다. 변화율이 4개씩인데 3T일 때는 여기죠. 3T일 때 속력이 V니까 한 칸씩 이동할 거예요.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력선이 4개 통과했는데 2개니까 6개, 8개, 10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 증가할까요? 이때는 2개씩 증가하겠죠. 변화율이 4개씩, 2개씩 해서
유도 전류 직접 구할 수 없지만 유도 전압으로 비교해서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는 수식에 관여하지 않고 n은 요 회로가 한 번 감겨져 있다라는 거. 요 변화율이 중요한 거죠. 이때 델타 파이가 자기력선의 변화율이잖아요. 시간은 뭐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라고 할 때 변화율 값이 4개씩가 2배일 때인 거죠. 4개씩인 t 시간일 때가 더 당연히 크겠죠. 이건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디귿 t일 때와 3t일 때의 전류의 방향은 같다. 지금 t 지점일 때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t 지점일 때는 아까 좀 전에 반시계 방향 요거 했었던 거죠. t일 때는 반시계 방향. 그럼 3t일 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t일 때 깔끔하게 좀 지워서 3t일 때는 마찬가지 3t일 때도 속력이 줄어들어서 이제 2개씩 늘어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요 지점에서 요까지 이동했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일 때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8개였는데 요까지 이동한다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10개가 되는 거죠. 8개에서 10개로 증가하는 이러한 변화가 싫다. 다시 10개를 8개로 맞춰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늘어난 만큼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동일하다.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세게는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같은 방향이 될 거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가는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거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자기장 영역 1, 2, 3를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영역 1, 2, 3가 자기장의 세기가 B, EB, B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균일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고 방향은 모두 XY 평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얘도 들어가는 방향, 얘도 들어가는 방향, 얘도 들어가는 방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표기를 한다 그러면 얘는 B니까 들어가는 방향 하나만, 얘는 들어가는 거 2개, 뭐 얘는 하나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P는 금속거리 한 지점이고 오른쪽은 속력을 나타내는 건데 3D까지는 2V, 그 다음에 그 뒤에는 V의 속력으로 간다라는 거죠. 3D까지면 어디냐면 요 한 칸이 D이기 때문에 D, 2D, 3D까지 요까지는 빠르게 이동하고 여기서는 좀 천천히 이동한다.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되겠죠. 바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P가 X는 1.5D를 지날 때 요 지점이 1.5D면 요 딱 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다가 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요 바깥쪽은 자기력선의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만 개였는데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인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력선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없었다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뭐 자기력선이 한 5개 생겼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요 5개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요 도선 안에서 생겨야 되는 거지. 들어와 있을 때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나오는 방향으로 이 도선이 자기력선이 생기려면 요때는 어느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되냐?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유도전류가 흘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유도전류는 시계 반대 방향이다. 기억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또 니은 P가 X는 1.5D를 지날 때 3.5D를 지날 때보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크다. 유도전류의 세기를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아까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변화율, 유도전류라고 하는 거 직접 구할 수 없고 유도전압, 유도기전력 이런 거를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율을 이제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5D라고 하는 거는 변화율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갈 때 요 B만큼 변한 거에다가 속력 2V니까 속력 2V이고 자기장의 세기가 B니까 뭐 좀 더 빠른 속도로 했으니까 변화율이 좀 크겠죠. 그래서 변화율을 그냥 2V에다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한 값으로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5D는 여기에요. 3.5D. 그리고 속력도 V예요. 3.5D면은 여기니까 속력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이 B에서 B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여기 있는 영역이 있었다가 반칸 이동을 해서 영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변화율은 왜안 지워져? 변화율은 2B에서 B만큼 똑같이 변화했는데 속력은 V만큼 느려졌죠. 변화율이 VB예요. 그래서 3.5D의 변화율은 VB, 1.5D의 변화율은 2VB. 그래서 1.5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크겠죠. 변화율이 크니까.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 디귿, P가 X는 2.5D를 지날 때, 요 가운데 지점이죠. 지날 때와 3.5D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요 다 세 가지 영역이 들어가는 방향이었어. 세 가지 영역이 다 들어가는 방향. 얘는 또 두 칸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영역에서 두 번째 영역으로 바뀌는 2.5D에서는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자기력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한 변화가 싫다. 그러니까 그 늘어난 만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때는 반시계 방향. 근데 3.5D라고 하는 녀석은 들어가는 방향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한 3.5D면 요 영역이죠. 요까지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들어갈 때 두 개였는데 하나로 줄어든 거죠. 이러한 변화가 싫은 거죠. 그럼 다시 두 개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때는 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저절로 만들어질 거예요.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지려면 이때는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이 될 거다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한 번 더 그림을 좀 그려봐 가지고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다.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 2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사각형 금속거리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향해 X방향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점 P는 금속거리의 오른쪽 변 위의 점이고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B, B, E, B인데 동그라미 방향,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이 좀 다르죠. 한번 봅시다. 보기부터. 기억. P의 위치가 0.5D일 때 그 소리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바깥쪽에 있었다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을 때는 자기력선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 걸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통과가 되는 거죠. 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 두 개가 생겼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자기력선이 없었는데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두 개가 생기는 이러한 변화가 싫다. 나오는 방향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야 원래 제로가 되겠지. 없애주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려면 이때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근데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고 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금속거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1.5D일 때가 2.5D일 때보다 3배 크다. 1.5D일 때는 뭐냐면 요 지점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나오는 방향이고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장의 세기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가 같다고 하지만 반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주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율만 따지게 된다 그러면 변화율은 이 b 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방 왼쪽 방향으로 b였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b가 된다 그러면 그게 변화율 값은 2b만큼을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2.5될 때는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 B였었는데 여기로 경계선을 넘어온 순간 2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B에서 2B로 방향은 동일하니까 변화율은 얼마만큼만이야? B만큼만인 거죠. 변화율은 1.5될 때가 2.5될 때보다 커요. 근데 몇 배 크냐? 얘는 2배, 2B가 변한 거면 얘는 B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3배가 아니라 2배가 되겠습니다. 2배. 디귿. 일단 정답 디귿이고 3번이겠죠. 금속거리에 흐르는 유도줄의 방향은 P의 위치가 3.5일 때와 4.5일 때가 동일하다. 한번 봅시다. 3.5일 때는 여기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죠. 즉 이렇게만 볼까요?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줄어든 거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줄어드는 변화가 싫어. 그러니까 저절로 들어가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네들이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얘는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근데 4.5D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 멀리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얘가 금속거리가 길다라고는 하지만 여기 있었던 게 더 많이 몸체가 빠져나오는 거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은 저절로 요만큼 나와 있다라고 하면 저절로 들어가는 방향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4.5D일 때도 생기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변화율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원위치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작용한다 뭐 이런 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23번은 유인물에 있는 문제인데 균일한 자기장에 직사각형 도선이 있고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0에서부터 3초까지는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거를 뭐 이렇게 X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거. 그래서 증가하기 전까지는 자기력선이 6개 통과했는데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서 예를 들어서 12개로 늘어났다라고 해봅시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근데 6개였는데 12개로 늘어나는 게 이러한 변화가 싫어. 그래서 이 12개를 다시 6개로 맞춰주려면 얘네들을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고 자기력선이 얘네들이 나타나려면 이 도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느냐 라고 하면 오른손 써가지고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즉 자기장의 세기가 세질 때는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흐를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잘 안 지워져. 3에서부터 4.5초까지 한번 볼까요? 이미 자기장의 세기가 많이 세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선 안에는 자기력선이 12개 통과하고 있는데 흐르는 게 아니라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를 자기력선의 개수를 이렇게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력선의 개수가 6개로 줄어들었어요. 12개였는데 이렇게 6개로 줄어든 이런 변화가 싫다. 얘를 다시 12개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자기력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네가 만들어지려면 오른손 써서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 0에서 3초 동안 유도 전류의 세기는 점점 증가한다. 지금 전류의 세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게 좀 약간 낚이기 쉬운 부분인데 유도 전류라는 건 직접 계산할 수 없어서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예요. 얘를 한 번 더 자세하게 쓴다 그러면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는 s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항시키게 된다 그러면 파이는 bs 이렇게 해서 얘를 이쪽에다 대입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수식에서 뭐 사용되지 않고 요 n은 가문수인데 요 직사각형 도선이 한 번 감겨져 있으니까 1 대입하면 생략이 가능하고 또 도선의 면적이 변화가 없으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델타 t분의 델타 b가 뭐냐, 시간 x분의 자기장의 세기, 즉 요 녀석이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울기. 근데 지금 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1차 방정식골 이러한 기울기가 어떤 모양이냐면 점점점 커지는 게 아니죠. 요 값이 일정한 값인 거죠.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값이면 유도 전압도 일정하고 유도 전류의 세기도 일정해야 되는 거죠.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해야 된다. 기억 틀렸습니다. 1초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맞죠? 1초일 때. 2초와 4초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의 비는 2대1이다. 지금 기울기로 유도 전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3초까지는 3분의 3b0고 3에서 4.5초일 때는 1분의 2b0니까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어디가 더 큰 거야? 4초일 때가 더 큰 거겠죠. 거꾸로 표현했으니까 2대1이 아니라 1대2가 돼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에서 균일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종이면에 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수직을 통과하는 거니까 들어가는 건데 나온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 원형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림 나는 가의 자기장은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T1일 때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지금 그림이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데 T1은 이쪽이고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싫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 이쪽 방향을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커져서 4개가 됐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4개가 됐는데 2개였는데 이렇게 4개로 늘어나는 변화가 싫어. 그러니까 이 변화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저절로 작용을 하고 얘네들이 나타나려면 오른손 써서 유도 전류가 생겨나야 되겠죠. 이쪽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 이쪽이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형성되고 있다 라는 거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반대 방향이다 라는 거 이렇게 될 거고요.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그러면 마이너스 이쪽 아래 방향이 이제 들어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기 볼게요. 기억 유도 전류의 세기는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 요 지점과 요 지점인데 자기장의 세기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위에서도 이제 표기를 했는데 유도 전류의 세기 직접 구할 수 없는 거죠.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전압으로 유도 기전력으로 구해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거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한 번 더 자세하게 쓰면 마이너스 n의 델타 t분의 델타 bs. 그래서 이때 기울기값 t분의 b잖아요. 그래서 시간분의 자기장이니까 요 기울기의 b를 가지고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되는데, 기울기가 어디가 더 가파르죠? T4일 때가 더 크죠? 근데 T2일 때가 T4일 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T2일 때와 T3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지금 보게 된다 그러면 T2일 때는 지금 위쪽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영역일 때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있는 거죠. T2일 때 한번 볼까요? 나오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4개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4개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자기장의 세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2개가 사라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4개였는데 2개로 줄어들었어. 이러한 변화가 싫어. 그래서 이 2개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4개로 만들어 주려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반시계 방향의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T2일 때는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럼 T3일 때는 한번 볼까요? T3일 때는 요 가운데에서부터 자기장의 세기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굳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없었는데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의 마이너스 B값이 되는 거니까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가 딴 개였는데 이번엔 들어가는 방향으로 2개가 생겨난 거예요. 2개가 딴 개였는데 2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난 이러한 변화가 좋다 싫다? 싫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주려면 나오는 방향으로 돼야 되겠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려면 유도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생겨야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 좀 그래프 해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이 돼야 되는 거죠. 반시계.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정답은 디귿만 들 거고 일단 정답은 2번이겠죠. T1일 때 종이면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난이도 있는 것들도 많고 좀 생소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긴 한데 조금 더 2차 때는 좀 약간 난이도를 평이하게 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뭐 1차 때는 좀 약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거를 마치도록 할게요.